자, 이번 시간은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정도라는 말 자체, 즉 스테빌리티라는 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계통을 조금 이제 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간략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우리의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 놓고요. 윗부분은 내가 키가 안 다니까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발전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발전소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발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송전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는 여기 이제 변전소가 있겠죠. 이건 발전소고, 그 다음에 송전솔로, 그 다음에 변전소. 자, 그럼 변전소의 가장 대표적인 기기는 변압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델타도 있고 Y도 있겠고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가 돼? 배전솔로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송전솔로에 흘러가는 에너지 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배전솔로를 통해서 가는 에너지의 양이 송전솔로로 오기 때문에 이 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전솔로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죠. 이 전류의 크기가 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도 들어오기 바로 전에 조상 설비를 공부를 다시 한번 봐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조상 설비가 들어가서 동기전동기라든가 동기조상기, 또는 뭐가 돼요? 뭐 전력용 콘덴사, 그 다음에 블로리액터도 있었죠. 블로리액터. 물론 블로리액터는 이제 페란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거지만, 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한번 잡아놔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기준점을 잡자.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 전류를, 예를 들어서 기준 전류를 100A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값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이때 이 100A라는 전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 종류의 전류가 아니죠. 유효분 전류와 무효분 전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난 조상 설비 시간에는 제가 페이저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A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조건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자, 물론 변압기의 전류비에 따라서 되지만 우리 그런 건 빼고 그냥 단순하게 이쪽이 100A다 달라고 한다.
그럼 100대 100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다. 예. 그럼 밤 12시가 넘었어. 12시 이후다. 그러면 아가야도 자고 다 사람들이 잘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집에 TV, 냉장고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TV라든가 전등이 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수용가 쪽에서는 전기를 많이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전기를 많이 쓴다, 많이 안 쓴다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는 건 전류가 많이 흘러간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는구나. 전류가 작아지면 전기를 갖다가 조금밖에 안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 12시 이후가 돼서 이 전류가 예를 들어서 나 90A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도 몇 암페어가 돼야 돼요? 90A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댐에 그냥 물이 뭐가 됩니까? 물이 잔잔했다가 흔들렸다가 막 이래버리면 댐에 뭐가 돼요? 충격을 계속 가하게 되면 댐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조상기가 부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하 역할을 해주니까 야 내가 10A 부하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한다면은 전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뭐가 됩니까? 10A 들어오고 일로 90A가 가니까 결국 몇 A가 되겠어요? 100A가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녁 7, 8, 9, 10시다. 저녁 피크다. 저녁 피크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20이 필요하다. 120A를 달라고 한다. 자, 그렇게 되버리면 얘가 모자라잖아. 그럴 때는 이쪽에서 뭐가 됩니까? 실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때, 조상설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전원 역할을 하자. 실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원 역할이다. 자, 여기에서 얼마 간다? 20 보내주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100에서 오니까 100 더하기 20 하니까 얼마? 120. 이렇게 항상 부하의 변화가 발생을 해도 여기 전류를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안정도다. 그래서 여기를 스테빌리티하게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뭐가 돼요? 안정도의 개념이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거는 전력회사의 송전처라든가 변전처 이런 데 근무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하지만 시험은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라인을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안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울게요. 약간 깔끔해져야 되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안정도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정상 상태.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단락사고나 지락사고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상태.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상 상태의 안정도를 말 그대로 정태 안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정태 안정도란 부하를 서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송전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태 안정도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자, 과도 안정도는 계통에 갑자기 부하가 증가하여. 자, 여기서 계통에 갑자기 부하가 증가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쉽게 단락사고나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지락사고거든요. 이때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전을 일으키지 않고, 즉 자동차로 말했을 때 가다가 자동차가 쫙 고속도로를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시속 120km에 딱 놓고 뭐가 돼? 우웅 하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돼? 정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 예. 그런데 사실 시속 120km로 가면 물론 이거는 법에 안 걸리겠지만 나는요. 120km 가면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도로는 빵 뚫렸지, 직선 도로지, 거기에 스피드 카메라도 없다고 가정하면 한 번쯤 밟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때 어마무시하게 한번 밟아왔다. 야,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정태 안정, 정상적인 상태란 뜻이죠.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태 안정도 그래 버리면은 자동차로 예를 들었으니까 한 시속 120km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다. 이거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가능한 거죠. 장기간 갈 수는 없어요. 예. 뭐 이럴 때는 뭐 한 시속 200km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에서 정전을 일으키지 않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야. 자,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났어. 예, 그럼 자동차가 엎어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냥 꾸준히 간단 말이지.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과도 안정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 차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 인사니까 펑크 하나도 뭐가 돼요? 그냥 쭉 뭐 가지 않습니까? 과도 안정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장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것이 과도 안정도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정도는 이렇게 정태 안정도와 과도 안정도로 구성이 되고, 정태 안정도에서 최대 출력을 낼 때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다. 이렇게 돼서 두 가지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사실 이러한 것들은 꽤 오래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올해가 2022년도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거의 다 뭐가 됩니까? 2000년대. 네. 2000년대 얘기고 2000년대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랜저가 떠오르는데 2000년도 그랜저하고 지금 2022년도 그랜저하고는 성능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많은 제어 컨트롤 장치가 들어간 지금은 훨씬 더 뭐가 됩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태 안정도라고 하지 않고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라고 그래서 동태 안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 안정도는 정태 안정도와 과도 안정도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기술이 발달이 돼서 제어 회로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정태 안정도 가지고는 조금 계산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조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계산해 내는데 그 계산해 내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은 동태 안정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정도 종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동태까지 들어가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절대적으로 과도 안정도에서 조심할 거는 교란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정전을 일으키지 않고 이걸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과도 안정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 소호 리액터, 즉 페테르센 코일이라고 하는 소호 방식의 개념을 여기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태 안정도를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의 의미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나오다 보니까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태 안정도 만들어지는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거는 제 기억에 보게 되면 조상설비 파트에서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이 공식을 유도를 해 줬던 거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전력 계산을 할 때 송전 전력을 계산할 때 송전 전력을 계산할 때에 송전 전력이란 말을 쓰면서도 그것은 바로 정태 안정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송전 전력 공식 자체가 이렇게 X분의 ESER까지 가버리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예. 여러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한번 그 자동차를 가지고 최대로 뭐 200km로 한번 달려보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차에 무리가 가서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운용 조건 사인 델타다라고 표현이 되죠. 자, 이것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됩니까? 발전기 파트에서도 발전기 출력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뭐가 됩니까? 유기 기전력.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가 돼? 단자 전압. 그리고 요 발전기 동기 리액턴스 XS죠. 자, 동기 리액턴스 XS의 사인 델타 이런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요 라인은 물론 이제 등가 변화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 변화는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빼고요. 여기 유기기전력을 2라고 한다면 우리가 송전전력, 즉 정태 안정도는 여기에 2하고 그리고 요기 전압을 등가 변환을 한 상태를 V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요거의 경우를 갖다가 뭐가 돼? 발전기니까 XG라고 할까요? XG 플러스 여기에 승합용 변압기가 있으니까 XT 그 다음에 요 선로가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가 있으니까 XL.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냥 이 X를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되고, 그러므로 이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구간을 딱 정해 놓으면
그 구간의 출발점 전압과 끝나는 점의 전압을 곱하고 그 구간 가운데 있는 리액턴스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정도 증진 대책이다. 여기서 안정도 증진 대책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냐? 안정도 증진 대책이라는 거는 뭐다 쓸까요? 안정도 증진 대책이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 이 안정도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정태 안정도로 증진하는 방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증진하는 방법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태와 과도 다 뭐가 돼요? 두 개 다 증진하는 방식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직렬 리액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테빌리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일로 지나갈 수 있는 송전 전력의 개념을 볼 때 요거 변압기 요거 다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이 값을 작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작게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바로 뭐 해야 될까요? 돌극형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돌극형을 써야 된다. 즉 단락비를 어떻게 한다? 크게 해야 된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권선이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 값이 작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락비를 단락비가 큰 발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그 다음에 XL. 자, 바로 라인이죠, 라인. 자, 이 XL에서는 여러분들 라인이니까 다 배운 거 있잖아요. 뭐예요? 자, XL은 뭐가 돼? 여기서 XL은 오메가 L이다. 자, L은 뭐가 돼요? 선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한다? 0.05 플러스 0.4605에다가 요렇게 돼버리죠. 그러므로 요 R 값을 뭐가 돼요? 크게 한다든가, 그러면 굵은 전선을 쓴다든가, 아니면 요 값을 나누기 n으로 할 수 있는 뭐가 돼요? 복도체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면 L 값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선로가 갖고 있는 XL 값도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선수를 늘린다. 선로에 직렬 콘덴사를 설치한다 하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안정도 증진 대책 중에서 지금 읽어본 상황으로 보면 바로 정태 안정도 증진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락비를 크게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발전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는 말하고 똑같고, 소극여자 아주 반응이 빠르게 여자 방식을 사용한다. 요거는 과도 안정도 증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을 연기한다. 자, 계통을 연기한다는 말은 자, 여기 지역에 이 지역에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발전소에서에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연계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발전기가 다운이 될 수 있지만, 연계를 하게 돼 버리면 이 발생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힘을 얘네가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에 발전기가 다운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조상 방식을 채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장 구간을 신속 차단시키고, 그래서 신속히 차단시키고 이기 때문에 요즘 차단기는 바로 뭐가 돼요? 고속도 차단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게 순간 지락일 경우에 차단기가 동작을 하게 돼버리면 사람이 가서 재투입을 할 때까지 정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단기에다가 재표로 기능을 집어넣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정전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개념이 되겠어요. 요즘엔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요것이 바로 지금 뭐가 돼요? 과도 안정도 증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소리액터 접지 방식.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송전선로의 가장 많은 사고인 지락사고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계전기가 지락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러면 차단기를 동작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소리액터 방식은 지락 발생해도 지락전류가 안 흐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전기가 뭐가 돼?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차단기를 동작시키지 않죠. 그럼 정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과도 안정도의 그 표현, 고장이 발생을 해도 정전이 안 되게끔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 다음에 고장 시에 발전기 입력 출력의 불평형을 잡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배후 전력이 커야 되고 그 배후 전력이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각 계통마다 서로 연결을 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계통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태 안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나온 건 뭐냐 하면 이제 정태 안정도도 아까 얘기했었죠. 정태 안정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아까 제가 2020년도에 만들어진 그랜저하고 2022년에 만들어진 그랜저가 다르기 때문에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태 안정도 구하는 공식도 뭐가 됩니까? 여러 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송전선로의 정태 안정도, 즉 송전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멋있는 일반적인 말로는 송전 전력이 되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정태 안정도다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첫 번째 공식만 있었죠. 그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 되겠다. 즉 상차각. 여기 델타가 상차각입니다. 여기 델타가. 요 상차각에 의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P는 X분의 ES, ER의 사인 델타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 송전 용량에 의한 방법. 고유 송전 용량. 그래서 P는 2.5 ER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전 용량 계수. 자, 송전 용량 계수 요거 나오죠. 그래서 P는 K의 L분의 2R의 제곱이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공식은 1번 공식이고요.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근래에 다시 또 뭐가 됩니까?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3번 공식이니 1번 공식과 3번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배전선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배전선로는 조상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예, 배전선로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력 공식 그러면 P는 얼마? 루트 3 VI 코사인 시타를 사용을 하고 송전솔로에만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런 공식이 나올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건 여기에 쓰는 거, 요건 여기에 쓰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 두시면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정도에 대한 얘기, 즉 송전솔로, 철탑을 통해서 흘러가는 송전솔로에 대한 것을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면을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많은 우리 가정집,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 당연히 책꽂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책꽂이와 도서관 책꽂이의 차이점은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서 정리정돈 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